이번 강의에서는 3D 클립 아트, 이미 만들어진 릴리프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모델링을 작업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펜던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사용되어진 릴리프와 그리고 가운데 장식이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합을 하고 표면 효과로 마무리를 이쪽에 지은 상태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트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미리 저장된 릴리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불러오기를 누르고 펜던트 언더바 프레임 파일을 선택을 하고 릴리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트캠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 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파일은 저장을 할 경우에 .art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아트 파일이란 것은 제가 작업한 벡터와 비트맵, 릴리프, 이 모든 것들, 아트캠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저장된 파일 확장자가 되고, 아트캠에서는 벡터만 따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때 내보낼 수 있는 확장자명은 지금 벡터가 없어서 내보낼 게 없다라고 뜨게 되는데요. 벡터를 하나 만들고 아트캠에서 내보낼 수 있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출력할 수 있는 벡터의 종류는 EPS, DXF, 디지털 PIC, SVG, PDF 파일을, 벡터 파일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트맵 레이어를 아트캠에서 작업한 비트맵 이미지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내보낼 수 있는 확장자는 GIF, BMP, TIF, JPG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불러왔던 이 릴리프의 경우는 RLF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트캠에서 작업한 3D 모델링은 이런 RLF 파일로 다른 작업에 저장 없이 벡터나 비트맵에 저장 없이 3D 형상만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RLF 파일로 이 릴리프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할 경우 3D 모델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맵과 TIF 이미지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내보내 보도록 하면은요. 지금 보이는 123BM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트캠은 이와 같이 릴리프를 이미지화 시키는 그레이스케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트캠의 3D 릴리프가 높이가 높으면 지금 제일 높은 부분에 제일 밝게 그리고 제일 낮은 부분은 어둡게 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릴리프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방금과 같이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불러온
이 RLF 파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저장된 것인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RLF라는 것은 제가 작업한 릴리프 파일만, 3D 모델링만, 아트캠의 3D 모델링만 저장될 때는 확장자 형식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요, 펜던트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온 이 펜던트 프레임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자 얼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메뉴에서 릴리프 레이어 불러오기를 진행하게 되면 lady.rlf 파일을 선택을 하고 지금 보이는 이 릴리프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열기를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 그 크기가 그대로 이와 같이 불러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디 릴리프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불러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합 모드가 ad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디에 대한 릴리프 크기가 펜던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치가 되어서 그것의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3D 쿠키 컷을 이용해서 릴리프 레이어를 잘라내고 클립 아트로 변형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여 다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레이디에 대한 릴리프만, 이 릴리프 외곽 벡터만 선택하기 위해서 펜던트 프레임의 전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D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토글 릴리프 프리뷰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되어진 릴리프 레이어를 2D 화면에서 이와 같이 그레이스케일로 지원된 3D 릴리프의 화면을 2D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으로서 높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이렇게, 낮은 곳은 어둡게 표현되는 형식으로 2D에서 3D 릴리프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디에 대한 외곽 형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레이디 릴리프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이전 예제에서 배웠었던 비트맵 툴에 있는 매직 완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영역, 이제 같은 높이라서 단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얀색 영역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구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하얀색에 대한 영역을 이와 같이 벡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원하는 벡터가 만들어졌으므로 취소를 눌러서 매직 완드 창은 닫도록 하고요. 필요 없는 외곽 벡터는 선택을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디 릴리프에 대한 외곽 벡터를 선택을 하고 3D 뷰에서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클립 아트로 바꾸고 펜던트 프레임에서 그 크기를 볼 수 있게 이와 같이 불을 다시 켜도록 합니다. 이처럼
릴리프를 클립 아트로 변형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그 크기를 제가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릴리프 레이어로 바로 불러오게 된 경우는 저장된 크기 그대로 릴리프로 불러져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 크기를 조절해야 될 경우에는 릴리프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클립 아트로 변형 후 이 변형 창에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크기를 70%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크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싶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와 같이 조절을 다시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 두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두께는 빨간색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Z 값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립 아트 경우는 0점에서 모델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높이를 제가 0점에서부터 있다 라는 것을 가늠을 하고요. 높이를 조절하고 원하는 크기다 라고 하였을 때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로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펜던트 프레임에 쿠키 커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펜던트 구간에 대해서 펜던트 모델링을 진행하였고요. 모델링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벡터는 안 보이도록 토글 벡터를 오프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디 릴리프를 보면 이 구간이 0에서부터 올라온 머지의 기능으로 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디 쿠키 커터의 앞쪽에 있는 조합 모드를 add로 변경해서 펜던트 릴리프 위쪽으로 붙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레이어를 불러올 경우는 그 크기 그대로를 불러와서 다시 한번 릴리프 쿠키 커터로 이와 같이 편집을 한 후에 조합을 변경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의 릴리프 불러오는 방법으로는 다시 한번 이 레이디 얼굴을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하였던 레이디 릴리프와 쿠키컷 릴리프는 보이지 않도록 전구의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릴리프 레이어를 불러오는 방법, 오른쪽에서 불러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릴리프 툴에 있는 임포트 에즈 릴리프 클립 아트로서 불러오는 기능으로 한번 레이디를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중에 lady.rlf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릴리프 파일이 불러와지게 되고,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바로 클립 아트로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조합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클립 아트로서 릴리프를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손쉽게
릴리프 쿠키 커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릴리프를 편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릴리프를 편집하고 그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하고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도 원하는 높이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불러온 릴리프를 크기를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 XY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화살표를 통해서 Z 높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위치에 릴리프가 만들어져 있다면 페이스트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에 붙여넣는 기능으로 지금 불러온 릴리프를 새로운 레이어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조합 모드가 머지의 경우 지금 0에서부터 모델링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파묻힌 형상으로 모델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모드를 add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릴리프를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릴리프를 불러오게 되면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클립 아트로 변환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릴리프 툴에 있는 Import as 릴리프 클립 아트, 클립 아트로서 불러와서 다시 클립 아트를 만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불러온 즉시 편집을 하고 위치를 조절하고 레이어로서 붙여넣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조합된 펜던트 릴리프에 보시는 이러한 표면 효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표면 효과는 이전에 배웠었던 기능 중에 표면 효과 릴리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이 표면 효과 릴리프는 지금 보이는 이 평면 구간에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면 구간에만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완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 평면, 일정한 평면을 벡터로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그레이스케일로 만들도록 할 건데요. 모델을 그레이스케일로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2D 화면에서 보시면 레이어별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면 릴리프 중에 그 메뉴 중에 보이는 릴리프 합침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면 합친 레이어, 기존에 보였던 레이어들을 합쳐서 3D 뷰에서 보면 하나의 레이어에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을 이와 같이 릴리프로 합쳐서 만들어 주게 되고, 이 합친 레이어 위에서 비트맵 레이어 생성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맵 레이어가 합친 레이어 이름으로 합친 레이어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맵 이름이 합친 레이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영역이 지금 일정한 높이로 만들어진 구간이 됩니다. 그럼 일정한 높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색상을 써서 눈에 띄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밑에 하단에 있는 색상 팔레트 중 빨간색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해서 첫 번째 색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비트맵 툴에 있는 플러드 필 기능을 이용해서 바탕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면 단색이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설정하고자 지금 레이어를 합치고 비트맵으로 변형을 해서 이와 같이 영역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표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효과 릴리프를 선택을 하고 선택 색상 빨간색 영역에만 표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형상은 피라미드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사이즈는 0.5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XY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Z 높이는 여기서 다시 한번 0.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형상이 빨간색 영역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에서 본 이러한 피라미드가 올라오다가 만 모양으로 그 표면 효과를 처리하고 싶다면 올라오기 퍼센테이지를 반으로 줄여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릴리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두를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두를 클릭하고 50%로 설정을 한 후에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가 올라오는 높이 그 퍼센테이지를 반 정도만 올라오게 합니다. 그 높이를 0.1만큼 형상은 반 정도만 올라오게 할 때는 이와 같은 설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링을 살펴보면 이 얼굴이 윤곽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곡면으로 넘어가다 보니 표면 효과 쪽에서 거칠게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일 경우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처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가장자리 부분, 표면 효과를 적용한 이 가장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드 시키는 편집 방법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서리 처리와 뒤에 있는 숫자는 얼마만큼 거리를 페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라지는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설정을 보기 위해서 이전에 했었던 작업은 언두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모서리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표면 효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끝부분이 사라지는 효과로 0점에 이르기 때문에
아까 보였었던 그 부분들이 표현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모델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기존에 작업하였던 펜던트 베이스에 장식이 되는 이 레이디 릴리프를 먼저 저장이 되었던 레이디 릴리프를 클립아트로서 불러와서 그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해서 가운데 두고 그것을 조합하여서 모델링을 완성하였고, 바깥쪽에 있었던 평면 영역이 좀 심심해 보여서 표면효과 릴리프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2D 벡터를 이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포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에 지금 보면 그 굴곡까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아트캠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 포크 안쪽에 있는 이러한 장식품들은 어떻게 모델링을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으로 돌아와서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하였던 창은 닫도록 하고요. 새로운 이전에 작업했었던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art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3D 뷰에 이미 만들어진 모델링을 볼 수 있는데, 포커에 이런 굴곡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장식품들도 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 형상을 보게 되면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를 달리하면서 이것을 따라가면서 이와 같이 장식 형상이 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여기도 이러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의 이러한 장식이 따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릴리프 툴에 릴리프 초기화를 선택하여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보이도록 토글 벡터 ON을 하도록 하고요. 모델의 크기를 보기 위해 재료 평면 보기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크 형상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포크에 대한 외곽 벡터를 선택을 하고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포크의 전체 형상은 라운드로 설정하도록 하고, 각도는 90도로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이때 높이 값을 1.5로 제한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적용을 눌러서 지금 보이는 미리 보기를 릴리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손잡이 부분의 장식품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선택한 벡터 형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둥근 모양으로 이와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올리는 이 각도는 라운드 형상의 30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 모양의 30도 각도를 갖고 올라올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원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에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옆에 있는 장식품들도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이때 추가 옵션을 하게 되면 겹치는 구간에서 타고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포크 형상에 대해서 만들어졌었던 일정한 높이만큼 이걸 올린 다음에 그것을 멀지로 합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타고 올라가는 구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높이를 1.5로 해서 1.5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라운드 30도로 올라가도록 하고, 이것을 추가가 아닌 높은 것만 이라고 하게 되면 타고 올라가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미리 복귀가 원하는 모양이 맞다면 어플라이를 눌러서 릴리프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옵션, 이 타원 같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 높이를 1.5mm 먼저 올려놓고 라운드로 30도 제한 없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전에 사진에서 봤었던 이 비즈들이 있었던, 장식품들이 있었던 이 자리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쉐입 에디터가 아닌 다른 기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서 쉐입 에디터 기능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에서 보았던, 이전 릴리프에서 보았었던 이 라인을 쫓아가는 장식품은 릴리프 툴에 페이스트 릴리프 얼롱어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할 것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선택한 벡터를 따라서 그 릴리프가 배열이 되는 아트캠 편집 방법입니다. 페이스트 얼롱어 커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크기를 지정해서 선택된 개체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기능 역시도 클립 아트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 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클립 아트로 여기에 붙여질 장식품 릴리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 이전 예제에서 보았던 임포트 에즈 릴리프 클립 아트, 릴리프를 클립 아트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얼.rlf 파일, 지금 보이는 이 장식품을 열기를 눌러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원하는 형상보다 굉장히 크기가 커서 저는 크기를 20으로, Z도 20으로 해서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이 클립 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벡터를 같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벡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할 때는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Shift를 이용해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 수 있고, 다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해서 동시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이 클립 아트를 여기 있는 이 커브를 따라서 배열을 시킬 것인데, 기본 옵션 100%, 세개 옵션 100%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맞게, 영역에 딱 맞게 그대로 쫓아가는 형상으로 이와 같이 장식품이 배열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보면 S라는 이 부분, 여기서 사이값, 그 배열될 때의 값을 중앙에서부터 중앙이 50%씩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갭이 없이, 떨어지는 갭이 없이 이와 같이 정렬이 되게 되고, 처음 시작 사이즈와 마지막 사이즈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서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불러온 이 클립 아트의 퍼센테이지로 해서 100%, 그리고 시작 사이즈, 마지막 사이즈는 크기 그대로로 가겠다 라는 의미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상으로 릴리프가 정렬되었고, 언두를 해서 공간을 제가 200%로 하고 붙여넣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듬성듬성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언두를 하고 공간을 150으로 해서 붙여 넣어 봤는데요. 지금 보면 150%를 정확히 지키다 보면 이와 같이 겹쳐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언두를 눌러서 정확하게 맞도록 조절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확하게 맞도록 조절이라는 옵션은 최대한 이 거리값을 지키도록 하는데, 겹쳐지는 구간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을 다 여기에 있는 배열되는 개체들이 나눠서 가짐으로써 보기에 이와 같이 거의 다 딱 들어맞게 하나씩 정렬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도록 조절이라는 옵션을, 사실 이것이 수치적으로 정확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다 맞는 이 배열의 거리값이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클립 아트와 앞쪽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 부분도 장식품을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간에 대해서는 200%로 한번 보도록 하고, 시작 사이즈는 20, 시작 사이즈는 150으로 하고 마지막 사이즈를 80으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시작에서부터 이와 같이 작아지면서 스케일이 적용되면서 그 선택된 라인을 따라가면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공간과 사이즈가 맞다면 이 땅을 나올 수가 있고요. 클립 아트는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굴곡이 없는 포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굴곡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굴곡을 주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익스트루드 릴리프 기능을 사용해서 이 모델 전체에 굴곡을 주도록 하는데요. 릴리프 툴에 익스트루드 릴리프를 선택하고 드라이브 레일을 모델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라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 라인을 익스트루드에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단추를 누르도록 하고요. 이때 방향을 센터로 갈 수 있게 센터 라인 옵션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이는 이 라인, 지금 선택한 이 벡터를 단면으로 놓고 선택을 누르게 되면 단면의 형상이 적용이 되어서 벡터를 끄고 보면 포크의 뒷모습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각 음각을 반전해서 앞면처럼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릴리프를 이용해서 모델링에 대한 형상을 하나씩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포크 예제처럼 전체적인 형상이 필요할 때 모델 전체의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형태를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맞으므로 적용을 눌러서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